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세를 토론하는 이유는 어디 가서 뭐 많이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투쟁을 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선 동지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발제해 주셨는데요. 저는 신재규 동지 발제문에 대략 다 동의가 되고, 신재규 동지 발제문에 정제지표 조금 넣어가지고 우리 회원 동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이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퍼져가지고 뭐 그냥 세상이 망하고 있다, 뭐 뒤위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투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이 이 다 망해가고 서로 죽이고 그런 폐허와 폭력에 의해서 있는 놈들은 전쟁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비가 와도 반지하방에서 죽어가는 이런 잊어먹을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대한 세상으로 노동자 인민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동의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폭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은 위기관리를 해가지고 이 파산을 막고 싶은 거고 우리는 이게 파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 세상에 뭔가 근간이 되는 어떤 실적을시할 수 있는 우리의 요구와 목표, 투쟁 방향을 만들고 싶은 거죠. 위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인민에게 돌려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더 가난하게 만들고 진리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러한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일단 그 발제문에서 나온 것 중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있을 총연맹의 총평 요구와 관련된 의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투쟁이 그러면 어떻게 조직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흐름을 대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하게도 토론문으로 제출되지는 못했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쟁을 얘기하면은요, 저는 아까 발제하신 분들도 전쟁이 굉장히 위기이고 중요하게 지금 국제정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가 전쟁 시기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 군부가 그렇게 국민들을 학살할 때 우리가 했던 것은 포스코라는 자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이 미얀마의 군부의 60% 이상의 분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덮여 포스코에게 자본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무기를 만드는 자본은 겁나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학살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자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서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전쟁은 반대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이슈와 관련된 생각이 하나 있고요. 주요한 정세 중에 이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인데 노동자 인민들이 제일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고금리예요. 아까 신재규 동지가 계속 얘기했던 집이죠, 집. 가계부채 얘기하는데 제일 많은 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중에서도 집인 거죠. 집을 이제 영끌 해가지고 막 사들였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집을 얘기할 때 어떤 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가 집인가, 어떤 여성 이주노동자는 거기서 얼어 죽는다. 지금 또 겨울이잖아요. 어떤 이주노동자는 그로부터 2년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반지 아파트,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반지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는 또한 일가족이 자살한다는, 너무 가난해서요. 유서 써놓고 자살하고 이런 게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집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이라면 전면적으로 1가구 1주택 이후에는 몰수하자 이런 정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다 연결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고금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위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같이 연결되어서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와 연결을 시켜보면 구조조정을 할 때 되게 간단하고 단순해요. 우리가 30년 이상 투쟁해 왔던 거거든요.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 국가가 초고령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지금 노조법 2, 3조 투쟁하고 있는데요. 이건 핵심적으로는 파업권입니다. 노동자가 기본적인 인권으로 가져야 할 파업권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계속 물가에 대한 얘기가 그럼 또 나오는데요. 물가는 최저임금 인상, 저는 이제 임금 인상 아까부터 동지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의 요구로 모으는 총전선이 하나 있어야 된다.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단투하면서 물가, 요즘 이제 공무원들도 저희 동지들이 물가, 임금 인상 얘기하고 있는데 각각의 요구는 각각의 단위 사업장에서 하더라도 전체를 모으는 하나의 요구를 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요구를 공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저는 전선을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최저임금 국민임단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 더 공세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고 기본값으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문제가 내년에는 주요하게 최저임금 이슈를 가지고 투쟁 전선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총고용 보장과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 대해서 노동시간 단축이 좀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AI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는데요. 너무 길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외 사례에 들면 되게 간단해지는데요. 핀란드가 몇 년 전에 총리가 28시간 주 28시간 노동제를 위해서 실험에 들어간다 발표했고 스웨덴이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해가지고 주 30시간 얘기하고 있고 독일이 하루 8시간 주 4일 위해서 주 32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데 이 노동시간 단축의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를 나누어서 총고용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면서 시스템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이슈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문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 이제 최근 이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잔인하고 비참한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소외가 없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이미지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요구를 하면 대략 이것이 뭐 당장 청년들의 요구로 대체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등을 빼거든요. 총고용 보장과 노동자 기본권 문제하고 노동시간 단축, 일터에서 안전보장,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정도 요구면 저는 어쩌다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사회공공성으로 의료, 교육, 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 무상의료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워낙 이걸 공세적으로 제기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미래적 지형이라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료 공공성, 교육 공공성, 그리고 연금에 대한 문제까지가 같이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요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 투쟁을 얘기할 때 투쟁의 흐름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노총이 제출하고 있는 게 7월 총파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올해 지금 현재 정세가 뭐냐면요. 올해 거통고주의 투쟁 이후에 노조법 2, 3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쟁을 이뤄왔고 그게 한계가 있든 오류가 있든지 간에 일정 지금 전선의 핵심으로 지금 조직을 해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국회 앞으로 지금 다 집중을 시켜가지고 민주노총이 이제 다음 주에 거기다가 농성장 까면서 단식 시작하고 대표단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문제는 올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해서 보기에는
그러면 그게 앞으로 그동안의 물리력을 다 동원하여 할 수 있을 만큼 모았는데 안 되네? 이러고 서툴고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투쟁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전술과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2월 대의원대회 때는 제출을 해줘야 된다, 민주노총이. 그런데 7월은 늦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노동기본권 파업권의 문제인 노조법 2, 3조 투쟁을 어떤 전술을 쓰든지 간에 조금 더 연장을 시키고 가고요.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이슈를 조금 초반부터 당겨서 가서 기본적으로 총연맹의 다양한 총파업 요구들, 지금 연동규 동지가 4페이지에 총파업 요구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정도 요구에 총고용보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을 넣어서 하면 이런 시기를 집중해서 하는 거 말고요. 노동자들과 민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국민 총파업 정도의 이슈와 상으로 메이데이 총파업 정도를 제안해보는 게 어떨까가 저의 생각입니다. 5월 1일 아예 메이데이에 지금 살 수 없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총파업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전선의 방식이고요. 요것을 최저임금 인상 전선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선별연맹들이 할 수 있는 7월 총파업까지 가는 정도의 분위기는 어떨까 정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다른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본주의 사회의 위치를 우리는 여러 차례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다른 양상과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조선업청 투쟁, 비정규직 투쟁이 정세를 이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해마다 화물연대 파업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비정규직 투쟁이 정세의 핵심이 된 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투쟁들이 실제로 노동자들과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는다는 약간 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노총에 있는 그동안 많은 비판받았던 공공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할 때 실제로 정세를 이끌고 가는 것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그리고 이 투쟁을 계속 연결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약간 감각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이제는 실제 전선의 핵심이 되어서 정세를 이끌고 간다는 생각 하나와 다른 하나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다라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발생할 때 정세와 연동하여 우리가 이 투쟁들을 한편으로는 준비하되 한편으로는 정세에 잘 연관하여 파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 매우 비상하게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